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할 금요일장입니다. 이분과 함께 미리 전략 세워보시죠.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국내 증시 흐름 좀 진단이 필요할 텐데 환율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좀 환율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간밤에는 다시 1,470원대 부근까지 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죠. 오늘 한마디를 외환당국 환율 대책 안 먹히면 거시 건전성 조치를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투자 포인트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부 보니까 유튜버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좀 황당한 얘기 같아요. 그 객관적인 지표에 보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재경부 차관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러 수요가 확대가 되는데 국내 가수요가 해외 거래 시장까지 끌고 간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번에 이제 환율 조치를 지난번에 취해서 원달러원이 다시 1,430원대까지 오니까 또 국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 증권사 같은 건 이렇게 한답니다. 달러를 모으면 수수료를 싸게 해주겠다. 거기가 주범 같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그걸 보고 우리나라를 따라서 한다는 역외 거래가 끌고 간다는 얘기가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에서 어떤 말 했냐면 한국 경제 기초가 맞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노무라 증권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1,640억 달러. 그거는 한국의 GDP의 8.3%입니다. 이거는 유례가 없는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GDP 대비 가장 많은 경상수지 흑자고요. 뭐 또 재경부에서는 올해 1,34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는데 그 정도도 7%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미국의 감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경상수지가 많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리하게 심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서 통화 스와프 할 예정이 없다. 뭐 조건도 안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시경제 짚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해 주는 것은 달러 인덱스예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결정해 주는 것은 7개 화폐 통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100pp 금리를 0.25를 4번 인하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고 금리를 인하하니까, 그다음 반면에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의 엔화는 강세. 그렇다면 달러 약세가 엔화는 강세. 최근에 위안화도 강세였고, 그렇죠. 중요한 게 멕시코 화폐가 있습니다. 멕시코 화폐 페소화가 있는데 페소화가 요즘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페소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국제 경제나 국제 금융 시장이 매우 안정된다는 말인데 왜 위기가 온다는 말이죠? 지금 통화 시장에서는 그런 징후가 없었는데, 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는 강세로 가는 그런 거시적인 지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달러를 모을 필요 없고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원화가 2007년에 925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경제 체력과 지금의 경제 체력은 어디가 낫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달러가 지금은 비싸다. 원하는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부지런히 사 모아야 된다. 엔비디아 팔아가지고. 지금도 삼성 사도 그렇죠. 돼요? 엔비디아 많이 먹었잖아요. 어떤 분은 한 800% 먹었대. 그럼 먹었으니까 삼성전자 사셔야죠. 이런 어떤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시장은 매우 쉽고 우리나라 좋은 종목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현대차도 수익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렇죠. 우리가 29만 2천을 말씀드려가지고 어느덧 45%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시황의 중심을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님의 포인트는 지금 거시적인 경제, 좀 국제 경제를 봤을 때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이슈의 포인트였고요. 저희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최근 이슈에서 이사님이 계속해서 증권주에 대한 힌트를 좀 던져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증권주 안에서 종목 오늘 어디로 보면 될까요? 바로 키움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키움증권 이 종목은 작년에 4월 말 때부터 계속 들고 와서 계속 키워 나갔습니다. 이름답게 키움. 스스로 키움 그런 뜻이죠. 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8조 7천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죠. 주식을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12조입니다. 이게 퍼 10이란 뜻이에요. 자기 순이익의 10배.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현재 퍼가 11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키움증권의 적정 시가총액은 코스피하고 맞추면 13조가 되겠네요. 지금 얼마죠? 8조 7천. 너무나 쉽죠.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하루 일일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현대차가 열심히 잘 달리고 있죠. 삼성전자도. 왜? 부동산 자금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삼성전자를 쳐다보는 거죠. 그렇지만 키움증권도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쳐다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KRS 한국거래소에서 올해 6월 말부터 이 친구들이 이제 거래를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거래 시작해갖고 마감은 오후 밤 8시까지 한답니다. 무려 12시간 정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서학개미가 이제는 미국 가지 말란 뜻이에요. 거래를 하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돈을 벌죠? 정답은? 증권사죠. 그쵸. 특히 키움증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적정 이 시가총액이 12조에서 13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조 원대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여전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거래대금도 역대급 찍고 있다 보니까 증권주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키움증권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자, 가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네. 요새 우리 투자가들이 어떤 겁이 있냐면 우리 증시가 너무 올랐다. 지금 어느 증권사 같은 경우는 4,700이 고점이다. 이미 넘겼는데요. 자, 그거는 뭐를 몰라서 그러냐면 악어입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악어입은 전형적으로 자 보시면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면 안 가죠? 네. 1년 동안 안 갔네? 나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악어입을 타는 순간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 회사가 좋은 표준 편차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악어입 타고 가고 있어요. 양봉으로 악어입을 타고 가면 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봉을 보니까 네. 악어입을 막 탔네요. 악어입을 타서 오랫동안 이격도가 벌어지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막 탔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바라볼 때도 막연하게 많이 왔으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증시는 40년 만에 강세장이 온 겁니다. 이번 쉬었다 가더라도 3년 동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냥 무조건 겁내지 마시고 박병주 매니저 이 시간을 방송을 보신다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라인은 좀 어떻게 설정해 봐야 돼요? 자, 매수가는 그 32만 7천 원 혹은 C가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 7% 이익권이 35만 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38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권주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최근 시장에서 연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1월 14일에 매수했던 유진로봇 이번 주 수요일에 매수를 했었죠. 1차 목표가 17,250원, 2차 18,500원까지 달성을 했고 수요일장에 매수했는데 금요일장에 오늘 28.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급등하고 있고 로봇 데이가 끝나지 않고 있죠. 여전히 크게 봤을 때 유진로봇 좀 룸이 남아있을까 궁금한데 지금 아무래도 연이어서 급등을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유진 로봇을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7시 30분에 시청하시고 나서 아침 8시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 시간에 바로 올랐다는 신호죠. 여기서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의 상한가 갔다가 또 말아 올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양봉으로 말아 올렸고 말아 올리면서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이 앞에 있는 직전고 여기를 뚫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저는 상승 룸이 열려 있다. 그렇지만 이제 추격 매수는 아니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 밥그릇이 크신 분들은 많이 드시고 적은 사람들은 박병주 매니저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문의하신다면 밥그릇 크기를 더 크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보세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는 다음 목표가는 여기보다 살짝 높은 가격인 23,000원 말씀드리면서 달성되면 추가적으로 리뷰하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로봇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대안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 두 번째 종목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 여전히 늦지 않은 종목 어디로 보면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두산 로보틱스를 과거에 제가 한번 계속 들고 왔었는데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다 아마 이익이 났은 상태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가격이 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그래서 세계 3회 수집권인데 그러면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그냥 로봇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죠. 요즘에 보니까 그 중국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끔찍하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뭐냐. 네. 사람한테 사람 일할 때 도와주고, 사람에 대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래서 사람과 협동한다. 협동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물류센터에서 자기가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송하고 ARM의 그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로봇인데 지금 두산 로봇은 요 그 하드웨어 대여 제품뿐만 아니라 이거를 조종하고 할 수 있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있는 세계적인 협동 로봇이 기업이 되겠는데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드웨어를 조정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로봇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환학이라는 회사 한번 여러분들이 AI에서 검색하시면 정말로 유명한 협동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인데 이 환학과 그 다음에 유니버설 로봇 이 회사가 협동 로봇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이 다시 좀 불이 본격적으로 붙고 있죠.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의 종목이었고요. 이 표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액은 이렇게 좀 미미하죠. 여기 10억 단위니까 318억이 되겠지만 네. 이제 최근에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4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액이 500억도 안 되고 있지만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10% 될 때까지 주가가 계속 가거든요. 그래 10% 될 때는 빠지죠. 그렇지만 지금 로봇 시장의 보급률이 이제 0.2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낮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두산 로보틱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두산 로보틱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간단히 볼게요. 이제 네. 저 방송을 시청하신 분은 이제 한눈에 알 거예요. 악어입 탔네? 자, 박병주 매니저가 한 18개월을 나는 이 주식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여기서 말하지? 왜 여기서 말할까? 여기서 말하면 내가 보초병 쓰잖아요. 몇 달 동안. 지겹게 안 가죠. 근데 악어입을 타는 순간 발빠르게 가야지.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해가지고 안 가면 또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악어입 탔잖아요. 악어입을 타는 순간 이제는 주가에 유리한 표준 편차가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91,3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9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05,000원, 손절가는 75,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두 종목 알아봤고요. 최근에 저희가 담아봤던 조선 종목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 최근에 다시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 지금 시점에 투자법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최근에 지금 우주, 항공과 조선 이 종목들은 우리 코스피하고 키 맞추기를 하느라고 주가가 많이 왔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조심할 필요 있겠죠. 그런 그 종목을 이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는 전략을 아침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주도주고요.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또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따라서 로봇 관련주의 어떤 황금알 그리고 또 반도체 황금알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을 아침 8시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로 오신다면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형주를 뒤따라갈 수 있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오늘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